독립하지 못하는 아들을 둔 정순자의 깨달음.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1. 70살의 무거운 짐. 아이고 정 여사. 오늘도 시장 가는 길이야? 정순자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마를 날이 없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움켜쥐고 있었다. 시장 가는 길 만나는 이웃들마다 한마디씩 건네는 인사말들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순자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다. 젊어서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과 딸을 길러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했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자식들만큼은 굶기지 말자, 남들처럼 공부시켜서 번듯한 사람으로 키우자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순자의 일손은 멈출 수 없었다. 40이 다 된 아들 종호는 여전히 집에 얹혀 살며 사업 자금을 요구했고, 36딸 미영은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매달 카드값과 용돈을 포채곤 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자식들이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들 같았다. 엄마, 나 이번에 사업 아이템 하나 기가 막힌 거 찾았어. 돈 좀 보태줘. 종호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순자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이번에는 성공할까? 아니면 또 실패하고 돌아올까? 그럴 때마다 순자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도 주머니를 뒤적여 돈을 꺼내주곤 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미영이 고개를 푹 숙이며 이런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느라 월급이 늘 모자라다고 했다. 순자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 괜찮아라고 말하며 통장에서 돈을 빼서 건네주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자식들 손에서 물처럼 빠져나갔다. 순자는 가끔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그저 돈을 내주는 기계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금세 고개를 저었다. 내 자식인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날도 순자는 시장에서 딸이 좋아하는 갈치와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샀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식당이 잘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좀 살만하네 싶었던 그때 그 기쁨은 잠시였다. 그 기쁨 뒤에 찾아온 것은 자식들의 끝없는 의존이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부엌에 앉아 갈치를 손질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과연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순자의 하루는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저물어갔다. 무너지는 신뢰. 엄마, 엄마. 종호의 급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순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다. 종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그럴듯한 사업계획서가 펼쳐져 있었다. 엄마, 이것 좀 봐. 친환경 유기농 샐러드 배달 서비스야.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얼마나 관심 많은데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종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스며 있었다. 순자는 그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봐왔던 그 표정이었다. 종호야, 이번에는 얼마가 필요한데?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엄마, 나 정말 이번에는 자신 있어. 시장 조사도 다 해봤고 경쟁업체도 분석했어. 이번엔 진짜야.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3천만 원. 순자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동안 종호에게 투자한 돈만 해도 이미 억을 넘어섰다. 온라인 쇼핑몰, 카페 창업, 수입업체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갔었다. 그때마다 종호는 미안하다, 이번에 실패한 이유가 이거였어. 다음엔 꼭 성공할게라고 말했다. 종호야, 엄마도 이제 돈이 많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사업한다고 준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니? 종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얼마나 효도했는데. 나 혼자 엄마 모시고 살잖아. 누나는 결혼해서 나갔는데.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효도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기가 막혔다. 종호는 집에서 밥을 먹고 자면서도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순자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 것이 효도였던가? 엄마가 너무하네. 나를 믿지도 않고.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니까. 내가 언제 엄마를 실망시킨 적이 있어? 종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언제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성공한 사업이 단 하나라도 있었던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다. 회사에서 퇴근한 미영은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해? 종호는 미영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미영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아이템 정말 괜찮아 보여. 엄마가 오빠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우리가 가족이잖아. 순자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았다. 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엄마는 당연히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순자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에 불과한 것일까? 안 돼. 이번에는 정말 안 돼.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종호와 미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이런 순자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순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했었다. 3. 폭발하는 갈등.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종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순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내가 40년 넘게 키운 자식의 모습인가? 나 믿어봐, 엄마.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우리 엄마 호강시켜줄게. 내가 성공해서 엄마 좋은데 모시고 갈게. 종호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다. 40이 다 된 어른이 엄마 앞에서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니 순자는 한심함을 넘어 슬픔이 밀려왔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엄마, 나 정말 화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엄마 모시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엄마는 나를 전혀 믿지 않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가 막혔다. 희생이라고? 종호는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었다. 몇 번의 연애 관계가 있었지만 모두 종호의 무책임함과 의존적인 성격 때문에 깨어졌다. 그런 것을 희생이라고 포장하다니. 미영도 종호 편에서 순자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오빠가 이번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 나도 봤는데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야. 엄마가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해봐. 너그럽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까지 얼마나 너그럽게 살아왔는데 더 너그러우라고 하는 건가? 순자는 두 자식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너희들이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엄마 돈을 사랑하는 거야? 순자의 물음에 종호와 미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언제나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엄마, 그런 말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순자에게는 진실되게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 너희들이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 말을 들어봐. 엄마가 이제 더는 너희들한테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잖아. 엄마도 늙었고 평생 모은 돈도 바닥났어. 순자의 말에 종호는 코웃음을 쳤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돈 많은지 우리가 몰라? 은행 적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부동산도 있잖아.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아이들은 언제부터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걸까? 마치 상속받을 재산 목록을 체크하듯이 말이다. 엄마 재산이 우리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줄 건데 미리 좀 쓰면 어때요? 미영의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두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엄마가 딱 한 달만 시간을 줄게. 한 달 안에 각자 독립해서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엄마가 너희들 뒷바라지 못해. 이제 끝이야. 순자의 선언에 종호와 미영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4. 아픈 진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돌았다. 내가 너무 모질었나? 혹시 내가 없으면 우리 애들이 큰일이라도 날까? 불안감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새벽 2시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따뜻한 꿀차를 한 잔 타서 마시며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40년 넘게 자식 바라기로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득 며칠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친구 김영희는 환갑이 넘은 아들이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손만 벌리는 것에 지쳐서 집을 팔아 아들 몰래 해외로 떠나버렸다고 했다. 친구 박순희는 딸이 시집을 갔는데도 매달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고 했다. 그때는 남의 일처럼 여겼는데 이제 보니 내 이야기였다. 아니, 오히려 내 상황이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그 친구들의 자식들은 독립해서 살고 있었으니까. 다음날 아침 종호는 순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집을 나갔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씻지도 않은 채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니 어디 가서 돈을 구해보려는 것 같았다. 미영도 평소와 달리 말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미영아, 아침 먹고 가.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미영은 고개만 살짝 흔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혼자 남은 순자는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드라마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 순 없잖아요. 순자는 그 장면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드라마 속에서는 며느리가 독립하고 싶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자식들이 독립하기 싫어한다. 어떤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일까? 오후에 동네 마트에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다.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 한명자였다. 어머, 정 여사님. 안녕하세요. 아, 한 여사님. 안녕하세요. 한명자는 순자보다 몇 살 어렸지만 자식 걱정은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우리 아들놈이 또 사업한다고 난리예요. 이번에는 뭐 배달앱 만든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명자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글쎄요, 고민이에요. 안 주자니 애가 너무 실망할 것 같고 주자니 또 실패할까봐 걱정되고. 정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이번에 안 주기로 했어요. 더는 못 주겠더라고요. 한명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순자가 자식들에게 항상 헌신하는 어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 정말요? 그럼 아드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한 여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우리도 늙어가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비슷한 고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홀로서기의 시작. 3일째 되는 날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종호는 여전히 순자와 말을 하지 않았고 미영은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는 이런 상황이 괴로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다. 넷째 날 저녁 종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볼게. 그러니까 사업 자금 좀 빌려줘. 나중에 친구 돈이랑 같이 갚을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종호야. 엄마 말 못 들었어? 더는 돈 안 줄 거라고 했잖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이 마흔에 남의 밑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라고? 내가 그런 팔자야? 종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사업가라는 포장지 뒤에 숨어서 현실을 외면해왔다. 실제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 경험이 없었다. 대학 졸업 후 몇 개월 다닌 회사가 전부였다. 종호야, 팔자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엄마가 계속 도와주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독이 되는 것 같아. 순자의 말에 종호는 화가 나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독이라고? 엄마가 지금 나를 독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독이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를 계속 도와주는 게 너한테 독이라는 뜻이야.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 종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그것이 나쁜 것이라니. 며칠 후 종호는 정말로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친구들도 종호의 이전 사업 실패들을 알고 있었고 더는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형, 미안해. 나도 요즘 힘들어서. 야, 종호야. 너 이전에 빌린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형님, 저번에 투자한다고 준 돈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설명을 못 들었는데. 차가운 반응들이 이어졌다. 종호는 그제야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미영은 카드값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많이 사용해서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평소 같으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미영은 어쩔 수 없이 회사 동료들에게 부업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영아, 요즘 온라인으로 영어 과외하는 거 괜찮더라. 시급도 나쁘지 않고. 동료의 조언을 듣고 미영은 처음으로 부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36살에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였다. 순자는 이런 두 자식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했다. 드디어 이 아이들이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식탁에서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부업 시작했어요. 순자는 놀라서 미영을 바라보았다. 부업을? 네, 온라인 영어 과외요. 카드값을 제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순자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이제서야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이다. 미영아, 힘들지 않니?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할만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어본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미영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성취감과 자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6. 깨지는 환상. 일주일이 더 지났다. 종호는 여전히 사업 자금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지만 성과가 없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학 동창마저 거절하자 종호는 완전히 절망했다. 엄마, 정말 안 도와줄 거야?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아. 종호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40살 남자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 순자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굽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종호야, 엄마도 마음 아파. 하지만 이번에 또 도와주면 너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엄마가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엄마는 오래오래 살아야 해. 그래, 엄마가 오래 살더라도 언제까지 너를 도와줄 수는 없어. 엄마도 늙어가고 돈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순자의 말에 종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지금까지 엄마는 무한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엄마의 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이 40에 어디 가서 취업을 해? 누가 나를 뽑겠어? 종호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종호야, 나이는 핑계야. 일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일자리는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종호가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종호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순자는 놀라서 물었다. 종호야, 어디 가니? 일자리 알아보러 가요. 종호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 없던 각오가 담겨 있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뿌듯했다. 종호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힘들어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종호는 작은 물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다. 엄마, 나 내일 면접 봐. 배달 관리하는 일이래. 그래? 잘 됐네. 순자는 담담하게 반응했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드디어 이 아이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미영은 부업을 한 지 보름 정도 되자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 저 이번 달 카드값 제가 다 해결했어요. 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래, 수고했다. 순자는 짧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을 깊이 자랑스러워했다. 이제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였다. 종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지금까지 내가 너무 철없었나 봐. 순자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미영이도 정말 잘하고 있고 엄마가 우리를 혼내준 게 맞는 것 같아. 고마워. 종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 인사에 순자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이 모든 갈등과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7. 새로운 시작.
종호는 물류회사 면접에서 합격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40살에 처음 받는 정식 월급이었다. 첫 출근 날 종호는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갔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뭉클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종호의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루 종일 서서 배달 관리를 해야 했고 때로는 직접 배달을 나가야 할 때도 있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대학을 나온 자신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호는 일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면서도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동료들도 친절했고 일에 익숙해지자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종호는 집에 와서 순자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이게 뭐니? 제 첫 월급이에요. 생활비로 쓰세요. 순자는 그 봉투를 받으며 눈물이 났다. 40살에 받는 아들의 첫 용돈이었다. 늦었지만 이렇게나마 받을 수 있다.